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가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10번째 시간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손과 발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략 끝내고 사람의 이제 각 신체 부위에 대한 그러한 글자들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입구는 우리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입의 모양이다.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네모지게 생겼기 때문에 말이나 어떤 물건 또는 기도문을 넣는 그릇을 뜻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입의 아래에 8팔 갈라지는 모양이 나온다 해서 이것은 사람이 이제 입에서 이렇게 숨결이 나오는 모양이다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것이 다만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글자의 모양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뜻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뜻이 좀 변해서 다만이라는 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다, 단지다 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로왈도 우리가 입에서 기운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입의 모양이 원래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운이 나온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왈가왈부라든지 할 때 나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이 조금 이상한 글자가 나왔죠. 나라 이름 오입니다. 우리가 오나라는 중국의 역사에 삼국지에 나오는 위촉오 할 때 나오는 손권이 이렇게 다스리던 그런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에 오월동주 할 때 나오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때 쓰이는 나라 오입니다. 근데 이것은 입구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 조금 이상한 모양의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큰 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꼬부린 모양인데, 큰 대라는 것은 사람이란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좀 구부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사람이 의욕 있게 말을 할 때는 좀 몸을 좀 구부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셔도, 인식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글자 자체로 그냥 외우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그래서 입구에 이런 모양인데, 큰 대자와 입구를 뺀 나머지는 이렇게 한 획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나라 이름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또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만드는 그런 글자는 우리가 자주 쓰는 글자들입니다. 이 오는 결국 말이 많은 모양인데, 여기에서 여자를 붙이면 말을 많이 하는 여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여자와 함께 말을 많이 한다, 결국 즐긴다라는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즐길 오, 우리가 오락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자여를 붙이고 그렇게 나라 이름 오를 쓰면 즐길 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데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으면 또 일을 거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르칠 오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뜻의 오가 되겠습니다. 말씀 언변에 이렇게 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글자는 꽤 자주 쓰이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해, 오인 이럴 때도 쓰는 거르칠 오가 되겠습니다. 자, 위의 글자는 물건품이라는 글자입니다. 입구가 3개입니다. 여기서 해석을 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물건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품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어떤 물건이나 그릇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건이 많이 있는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뜻한다. 품질이다. 어떤 물건의 질을 얘기하겠죠. 성품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품성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많은 물건을 어디엔가 감추옵니다. 이렇게 감출 해자입니다. 감출 해자이죠. 여기에 안에 물건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놨다. 모았기 때문에 물건을 어느 곳에 모았다. 그것이 하나의 구별된 구역이다. 는 의미로 구분이다, 구역이다 할 때 쓰는 우리가 구가 되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있죠. 각종 동구, 서구 또는 종로구, 동대문구 여러 가지 구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행정 단위의 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뭔가 몰려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구에 말을 붙여 보겠습니다. 말을 붙이면 말 뒤에 어떤 물건을 잔뜩 실은 것을 짐차를 이렇게
달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차를 몰고 간다. 마차 뒤에, 말에다가 마차에 그 물건을 넣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물건을 이렇게 많이 한 곳에 구부려 모은 듯이 이렇게 몸을 움츠려서 말을 타고 간다. 그래서 모은다, 몰구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뛰어가는 것은 말처럼 말이 뛰어가듯이 뛰어가는 걸음을 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축이다. 이렇게 모으는 것을, 쫓아내는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자도 울소라는 글자인데 이것도 우리가 보지 못한 글자입니다만 풀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입구가 3개 있고 아래 나무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구는 사람의 입보다는 새들이 지저귀는, 새들이 우는 그러한 새의 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나무 위에서 떠들고 이렇게 막 조급하게 날뛰는 모양이다 해서 운다는 소, 울소입니다. 지저귀다, 일렁거리다. 단독으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빨간 글자로 되어 있으니 1800개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울소입니다. 자, 울소에 손을 붙여보겠습니다. 손 제방변을 붙이면 많이 우는, 시끄럽게 떠드는 쇠를 이렇게 못 걸게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손으로. 그래서 잡을 조가 되겠습니다. 자, 새들이 있는데 손을 대면 이렇게 쉽게 잡힙니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새를 잡을 때는 조심조심 있을 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는 막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는다, 그리고 잡았던 것을 또 놓아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종이라고 합니다. 누가 사람을 조종한다 할 때 내가 꽉 잡았다가 또 풀어줬다가 잡았다 풀어줬다. 그걸 이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에도 파이로트가 잡는 그 조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잡았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조종입니다. 그리고 조심, 마음을 잡는다. 이렇게 새가 있는데 새를 이렇게 잡으러 갈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 내 마음을 다 잡는 걸 조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새들이 나무에서 막 떠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화를 붙이면 불이 이렇게 일렁일렁거립니다. 불이 아주 새들이 지저귀듯이 정신없이 불이 일렁거립니다. 그 일렁거리는 불에 의해서 뭔가 젖은 것이 마른다 해서 마를조가 되겠습니다. 초조하다. 아주 마음이 아주 급하게 돼서 어떻게 안심을 못하고 하는 것을 초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건조하다, 뭐 말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세탁물을 건조하다 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입구와 다스도로 나누어진 그런 글자입니다. 입은 사람이 말한다는 뜻이죠. 오는 다스도는 사실은 옛날에는 다섯을 가리킬 때 이런 모양의 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교류한다, 교차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입장으로서 말을 하는 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교류를 해서 말을 하는 모양이다. 타인과 교류해서 함으로 나 자신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우리가 3.1 기미 독립선언문에 보면 처음에 나오죠.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가 할 때 5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복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난데 앞에 마음심을 붙여보겠습니다. 신방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깨달을 오가 되겠습니다. 각오한다. 깨달을 가, 깨달을 옵니다. 내가 깨닫고 어떻게 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오, 크게 깨닫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나오와 말을 뜻하는 말씀원을 붙였을 때는 내 생각을 말로 나타낸다. 그래서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말로 나타낸다. 언어, 논어라는 그런 책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어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위의 글자는 옛날고라는 글자입니다. 이 옛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 글자가 어떻게 생긴 글자다라는 학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문 그릇에 방패를 올린 모양이다. 충문 그릇이라는 것은 옛날에
조상신께 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기도문을 읽고 나서 여기 그릇 안에 넣어 놓는 그런 것을 충문을 읽고 넣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뭔가 방패를 올렸다. 그래서 이 뚜껑을 삼아서 방패를 만들어서 올렸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효력이 벗어나지 않고 오래도록 그 보존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오래된다는 그런 뜻의 예고가 되고, 또는 끈으로 뼈를 매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끈이 있는데 이렇게 뼈를 매달았다. 그래서 오래됐다는 그런 뜻으로 예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글자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알고 어쨌든 이것이 옛날을 뜻한다,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글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책은 고서입니다. 고금은 옛날과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된 고자에 여자열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여자가 되겠죠. 이것은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고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고부라고 합니다. 고부지가. 또 고모, 고모님 할 때 고모도 이 고자를 쓰겠습니다. 자, 나무목을 붙이면 오래된 나무입니다. 나무가 오래돼서 말랐다. 그래서 말을 고입니다. 고목이다. 고엽이다. 고엽은 마른 나뭇잎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에 다시 칠복자를 붙였습니다. 칠복을 붙이면 이것이 옛날 손으로 칠복은 손으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것을 이렇게 더듬어 찾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옛 것을 덜추어서 그 까닭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래서 한다 해서 연고고다. 그리고 물론 이 고에는 또 다른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고고 그런 의미로 쓰인다. 사고, 고장 이럴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옛고가 있으면 발음이 다 고입니다. 고인데 어떨 때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자니까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이것이 연고가 될까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새겨서 기억의 포인트로 삼아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옛 것을 이렇게 쳐서 옛날의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 두 가지 글자를 합쳐서 이러한 의미를 익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론을 찾는 것도 글자를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됐는데 다시 둘러싼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었다는 그런 굳을고가 되겠습니다. 오래되고 딱딱한 것을 다시 둘러쌌다. 굳었다. 그래서 고유하다.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성질을 고유하다고 합니다. 확고하다. 굳을고입니다. 자, 굳었는데 앞에 사람이 붙었어요. 굳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개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미 굳어진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는,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낱낱의 사람이다 해서 낱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낱개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이라든지 어떤 굳어있는 사람, 그래서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개인 또는 개성을 얘기합니다만 물건을 세는 단위로도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몇 개 할 때서는 낱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옛거에다가 다 6달을이 붙었습니다. 6달을이 붙을 때는 사실은 이 월자는 6달을과 또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6달을일 경우에는 글자의 변이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킬 때는 사실은 글자의 오른쪽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것이 오른쪽에 오지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6달을 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로 늘어진 소의 턱밑살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옛고 자체가 하나의 어떤 뭔가 아래로 처진 모양이다. 아래로 처진 모양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살을 얘기한다. 소의 경우에 이렇게 턱밑살이 많이 처진 부분이 있죠. 그것을 본뜬 모양이다. 그래서 소의 턱밑살의 모양인데 이것이 오랑캐라는 뜻의 오랑캐호로 바뀌어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자년에 일어난 호란이다.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다. 병자호란. 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강에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축 처진 소의 턱밑살처럼 이렇게 처져서 모였습니다. 한 곳에 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수호라는 글자가 됩니다. 호수 또는 호나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위의 글자는 오를가가 되겠습니다. 오를가, 옳다, 가하다, 가능하다, 허가한다 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역자 모양에서, 기역자 모양은 굽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에서 뭔가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속에 막힌 부분에서 우리 목도 이렇게 기역자가 소리가 나오려면 이렇게 꺾여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기역이라는 모양을 쓰는데, 여기에서 막혔다가 일시에 터져 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가하다. 굽은 목에서 소리를 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오를 가입니다. 획수는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물론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을 붙이게 되면 기역자로 매단 짐을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는 오를 가에서는 말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또 하나의 짐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 짝대기 뒤로 해서 뒤에 짐을 메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맨다는 뜻이 메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찌하러 바뀌었습니다. 아, 물건을 뭔가 메고 어디로 가는데 왜 갈까? 또 어디로 갈까? 그래서 어찌 의문이 생기니까 어찌하라는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어찌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건을 메고 간다는, 물건을 맨다는 뜻은 어떻게 할까 해서 그때는 여기에 위에다가 풀초를 더 붙였습니다. 그것이 멜하입니다. 원래 이 글자가 사람이 짐을 진 모양인데 어찌라는 뜻으로 바뀌니까 사람이 짐을 메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풀초를 얹어서 멜하다, 하중, 부하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글자는 삼수, 물을 뜻하는 삼수를 넣어서 가를 했는데 이것은 강의 이름입니다. 중국의 황하의 이름입니다. 중국의 황하는 상당히 물길이 급해서 이렇게 구비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 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서 중국 황하의 모양을 따서 하다. 원래는 황하를 나타내는 고유명사였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물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천이다, 황하다. 예. 이렇게 오를 가자가 두 개가 아래 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성을 말할 때, 예, 저는 김가입니다, 이가입니다 할 때 쓰는 가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가 소리를 낸다는 뜻이죠. 근데 두 개는 좀 더 큰 소리를 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김 뜻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김가, 이가 사람의 성이나 이런 것으로 의미가 바뀌니까 노래한다는 뜻으로는 다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 하품흠 해서 노래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소리를 내는 것이고 더 큰 소리를 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다른 뜻으로 바뀌자 하품흠을 넣어서 노래가가 됐다. 가수, 교가 이런 글자를, 이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래의 글은 큰대 아래에 오를 가자가 있습니다. 큰대와 오를 가입니다. 여기서 큰대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이 기역자 형태의 어떤 물건 위에 올라선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자로 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기구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기구 같이 어쨌든 기역자 모양으로 된 것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균형을 잡기 힘들고 좀 모양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기묘하다, 기이하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호기심이다 하는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물건 위에 올라가 있으므로 내 몸을 거기에 맡긴 모양입니다. 어떤 내가 올라타고 있는 물건 위에 내 몸을 맡기고 이렇게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집 안에 내 몸을 맡겼다. 집면입니다. 집 안에, 집에서 내 몸을 이렇게 맡기고 있다. 붙이다. 내 몸을 의탁하다는 뜻도 되고
또 어디가 뭔가 보낸다, 붙이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 기저, 또 그래서 내 몸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기생충이다 또는 기숙한다, 기숙사다 뭐 이런 그런 기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말을 쓰니까 말에 내 몸을 쫙 붙였습니다. 그럼 말을 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말은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고 이렇게 쫙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 맡긴 모양이다. 말을 타고 맡긴 모양이므로 말탈기가 됩니다. 기마, 기수 이런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얼핏 보면 오를 가는데 위에 획이 한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을 향한 사람의 모양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을 향한 사람 모양이 있으면 오른쪽을 향한 사람의 모양도 있겠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오른쪽으로 향한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구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후자인데 뒤후는 사람의 항문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뜻이 변해서 임금이다 또는 왕후다 할 때 쓰는 그런 후자가 되었습니다만 이 글자는 그것과 반대의 글자다. 방향이 반대의 글자다. 그러므로 임금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임금과 방향이 반대면 임금을 위해서 일하는 신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는다 하는 맡을 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 글자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인자의 변화 모양인데 여기에 입구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벼슬을 맡아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맡을 사입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말소문을 붙이면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문법에 나오는 동사다, 품사다 할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가사를 얘기할 때도 이 글자를 쓰겠습니다. 말소문에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말씀사가 되겠습니다. 자, 맡은 사는 우리가 사법이다 또는 상사다 할 때 다 이런 이 사자를 쓰겠습니다. 자, 가운데 중은 물건의 가운데를 찌르는 모양입니다. 물건의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를 찔러서므로 가운데 중이 되겠습니다. 또는 드림을 맨 중간 부대의 깃발 모양이다. 드림이라는 것은 어떤 깃발에 이렇게 휘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드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깃발의 모양이다. 위에 이렇게 드림을 맨 깃발의 모양인데 이것은 중간 부대, 가운데는 대장이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부대의 모양이다. 그래서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다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입니다. 중앙이다. 적중이다. 자, 가운데에 사람 인변을 붙이게 되면 가운데 사람, 형제들 중에서 가운데쯤 되는 사람입니다. 첫째가 아니고 맨 첫 번째 형제는 우리가 백이라고 합니다. 백. 흰 백자를 써서 백부님 할 때 저는 이 백이 됩니다. 근데 둘째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를 함께 얘기할 때는 백중이라고 합니다. 백중. 백중은 첫째와 둘째,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비슷비슷합니다. 밑에 아래 동생들이 볼 때는. 그래서 백중은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중매를 쓴다 할 때 버금중을 쓰기도 합니다. 가운데 중에 마음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에 아래 마음이 있는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 임금님만 향한 하나의 마음. 그것은 충성충이 되겠습니다. 충효다, 충성이다. 네, 이런 말을 만듭니다. 자, 상은 위다, 아래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그리기가 힘듭니다.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를 어떻게 표시할까? 그것은 어떤 기준선 위에 또는 손바닥 위에 있다. 이렇게 점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윗상이 됩니다. 이것이 모양이 변해서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자, 그럼 아래는 어떻게 할까? 이 기준선에 아래에 뭐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아래하다. 해서 위상, 아래하가 되겠습니다. 손바닥이나 어떤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 위치를 나타내는 점을 찍어서 말의 뜻을 만들었습니다. 상하, 상의 위에 입는 옷이죠. 하산, 산을 내려온다. 하류, 물에 흐르는 아래쪽을 하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역사할 때 쓰는 우리가 사가 있습니다. 역사사는 가운데와 또 손을 뜻하는 것이 또 우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변해서 모양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다, 국사다고 할 때는 이것은 손으로 글을 쓰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쓰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지 않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는. 자, 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기록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벼슬아치다는 거죠. 벼슬을 하는 사람도 역사를 쓰는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치우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공정하게 글을 쓴다. 그것이 관리다 이거예요. 벼슬아치, 관리, 또 이들어가 할 때도 이것을 씁니다. 여기에 사람인이 묻히면 이 관리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관리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여금 뭘 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역, 시킨다. 사명이다, 사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 이 일사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사실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중인데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의를 붙이고 아래에는 손을 뜻하는 글자를 넣습니다. 어떤 깃발을 잡고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산천에서 조상께 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맨 앞에 이렇게 깃발을 잡고 갑니다. 그 깃발을 잡고 가는 그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제사 지내는 것이 큰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사라고 합니다. 사실이다, 사업이다. 네. 이 부분이 손이다. 그리고 위에는 가운데 중은 우리가 앞에 이렇게 드림을 단 모양의 깃발이라고도 했습니다만 그것과도 통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맛있을 지는 비수비 아래에 날일자입니다만 사실은 날일자의 입구에다가 입안에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수비는 넘어진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비수, 짧은 칼 또는 사람이 먹는 숟가락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숟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사람 입에 음식을 넣습니다. 그래서 맛을 봅니다. 아, 맛이 있다 하는 맛있을 지가 됩니다. 이 글자 자체로는 1800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맛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 저것이 맛있어. 그래서 손으로 가리킵니다. 아, 이거 맛있는 것이야. 글쎄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떠먹어서 보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리킨다, 지시한다, 지정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달다는 뜻의 달감입니다. 입에 음식을 머금고 맛을 보는 모양이다. 입안에 음식을 머금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모양이 바뀌어서 달감이 되겠습니다. 달감. 여기에 아래에 나무목을 붙였습니다. 나무목을 붙인 것은 아무모다. 아무라는 것은 거식이라는 얘기죠.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 확실히 지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 그대로 아무모라고 이렇게 사실은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매실나무, 매화나무, 매실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다. 그것이 매실은 좀 쓴맛, 신맛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이것을 좀 신 것을 먹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임산부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매실인데 이것은 임산부라는 것은 곧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죠. 누가 태어날지 어떤 사람이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잘 모른다. 아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나도 모르겠다. 막 이것 자체가
뭔가 잘 모르는 아무다, 아무모다, 모월, 모일, 모년, 모월, 모일 하면 어느 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식 하면 아무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무모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원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또 공부가 좀 막히는 어원이 나오면 좀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모인데 아무모 앞에 여자가 붙습니다. 아무라는 것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여자, 중매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켜주는 여자. 중매는 보통 여자들이 했나 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중매매입니다. 매개, 중매. 자, 잘 모릅니다. 아무모입니다. 잘 모르는데 말을 합니다. 잘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꾀할, 도모한다는 꾀할모가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한다. 자꾸 말을 해야 이렇게 모르던 것이 이래 서로 얘기하는 도중에 알게 된다.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의를 한다. 참모다. 꾀할모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을 한다. 자, 아래의 글자는 이게 시말심이라는 글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달감자와 이 짝필자가 합친 모양입니다. 합쳐져서 시말심자다. 자, 맛있는 것을 짝이라는 건 짝필은 한 짝은 두 사람이죠. 맛있는 것을 둘이만 먹고 있네. 좋아하는 사람 둘이만 먹고 있네. 아, 좀 심하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말심입니다. 자, 짝이라는 것은 한 짝이죠. 이 글자도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떤 집이나 또는 이런데 어떤 큰 천을 이렇게 늘어놓았다. 천을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늘어놨다. 피륙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말리기 위해서 늘어놓은 것이다. 그것이 피륙이라고 할 때 필도 되고 두 갈래로 늘어놓기 때문에 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배필이다. 필마다. 필마. 자, 여기서 필마는 사실은 한 필을 말을 가집니다. 여기서 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말의 엉덩이 부분의 모양이다 해서 말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셀 때 한 필이다, 두 필이다, 말 한 마리, 두 마리. 그때 쓰는 것은 짝이라기보다 한 마리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우선 큰 소리로 읽고 노트에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중지를 하시고 메모를 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X표 이제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X표를 하십시오. 제1가부터. 그리고 다시 복습을 할 때는 X표 된 것은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부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로 보면 아직도 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고 지금은 좀 더운 여름입니다만 자, 힘을 내시고 매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